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입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통해가지고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는 최영도 멘토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시장에서 기다리던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일단은 굉장히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을 좀 잠깐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추천을 드렸던 추천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드리면서 강의 전에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내 지수를 먼저 보시기 전에 해외 지수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게 어찌됐든지 간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독일과 미국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독일 지수입니다. 전일이죠. 금요일자 상당 부분 3.12%의 반등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증시의 월요 일장에 특히 이제 오늘이죠. 마감이 되는 시장인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우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16,380.41포인트, 1.63포인트 상승한 16,350포인트, 80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섬과 동시에 기업들의 우호적인 실적을 좀 발표한 내용들이 시장의 저가 매수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지표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예, 주택 지표, 소비자 신뢰 지수 7년 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함으로써 어찌됐든지 간에 그동안의 경기 둔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경기 지표 자체들을요, 어제자, 특히 금요일이죠. 금요일자에 한 방에 좀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97 조금 아쉽긴 하죠. 예, 4,258.44포인트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지수 한번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1.56% 조금 아쉽죠. 상승했던,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분위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건강하게는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개별 종목들은 다 뒤로 하고요.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55% 상승한 1930.06포인트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오늘 플러스 1.65 정도, 5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일단은 V자 반등이 나와주면은 저뿐만 아니고 저희 서울경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사실은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다는 점이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내 GDP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 쪽의 경기 지표들 발행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겠죠. 미국 쪽, 유럽 쪽에 대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아직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 1.55%의 상승 흐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저의 전략들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갑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52% 상승.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2년도 말에 발생했었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선을 한번 쭉 그어봤어요. 제가 쭉 그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4%대의 급락이 나옴과 동시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변동성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코스닥이 과연 IT 종목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바이오 종목군도 있고요. 그 여타
시장의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 상당 부분 조금 이제 하이테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한순간에 모멘텀을 가지고 빵빵빵빵 뛸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시장 반등, 코스피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반대적으로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추세선 바로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한 번쯤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현황입니다. 자, 외국인들 198억입니다. 자, 기관 쪽 1175억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연기금 235억 정도, 역시나 저점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죠. 투신 쪽 82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 수급적인 부분들의 주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주체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좀 빠르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자 198억 정도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의 일변 현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래소. 자, 일별로 한번 볼게요. 일별로. 만기 일별로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에 10월 1일서부터 매도세가 1,900, 3,800, 1,900, 1,700 거의 평균 2,000억 가까운 기간 동안 17일 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자의 반등이 1.55% 상당히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8억이라는 굉장히 저조한 수급 현황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신뢰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모멘텀만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도 제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좀 해드렸죠. 시장이 1.55%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좀 미미했어요. 1.56%. 이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전히 실적이라는 구간이죠. 실적이 참 아쉽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이미 예상 실적 자체를 발표를 하고요. 본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상승 흐름들이 완연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될 모멘텀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 저는 어떻게 보냐. 시장 전략을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시장이 흘렀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향후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반응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상승을 100이라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장에서 한 60에서 70점 정도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1.55% 상승을 가져갔지만 오늘 저희 장중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사실은 오버나이트한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확인해야 될 구간들, 변동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9%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현대 BNZ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참 그동안에 눈물 나게 많이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속을 애달게 했던 종목인데 오늘자 9.48%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 구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의미 그 이상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은 일정 수준 기술적인 되돌림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을 유지를 했을 때 과연 다시 한번 주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밴드 자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쪽에 대한 움직임들, 유럽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별다른 이슈가 없었거든요. 중국 쪽도 괜찮았고요.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 기타 아시아 시장 증시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독일 장도 마찬가지고 어제자의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자는 조금은 좀 좋은 모습들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50포인트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좀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증시가 1950선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유발시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종목군들은 현재 추세에 다시 한번 회귀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풍선 효과죠.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역시나 중소형주군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도 에볼라 관련된 종목군들,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추세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눈에 띄는 수익률을 발생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방향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시장은 약간은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한 장이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자의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내일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바라보셔야 되는 이슈들까지 살짝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추천드렸던 MK 트렌드 AS 안 하고 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죠. 자,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0.62% 상승으로 좀 마감할 모습 보여줬어요. 16,250원.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이 15,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익률이 한 8% 정도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들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시장이 핸들링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8.7% 정도의 수익률이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의류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의류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3분기 실적이 들어섰을 때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향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추세까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2014년도 8월달 박스권 흐름들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수에 대한 맥점이 발생된 지점이 이 지점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9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추세 마디가 발생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꾸준하게 의료업종,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한섬이라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대한 MBA 브랜드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추세를 강의하면서 지난주 월요일날 추세를 강의하면서 주가는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꿈의 종목들. 하지만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추세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MK 트렌드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15,000원대 이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 말씀드렸고 매수를 한번 해보자. 가담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수익률은 만족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 17,000원 목표까지 제시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7,000원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7,000원 제시해드리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두 번째 종목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은 시황 전체적인 부분들 얘기해드렸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MK 트렌드에 대한 AS까지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강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추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추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평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자, 주가는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현재 구간이 상승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겠죠? 예, 하락 추세에서 과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는 가격적인 패턴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강에서 배우셔야 될 부분들은 반전과 지속이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반전과 지속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반전과 지속이다라는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100%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100% 기술적인 분석. 별다른 거 없습니다. 100% 기술적 분석입니다. 물론 반전과 지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멘텀들을 찾아야 되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지만요.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발 먼저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도 좀 소홀히 안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 직장인분들, 주부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되면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분봉 쪼개보고 1분봉 쪼개보고 3분봉 쪼개보고 5분봉 쪼개보면서 보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중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 쉬운 구간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반전과 지속이라는 부분들만 잘 숙지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실전에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 매매를 하고 좀 진득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러한 무기, 스킬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서술형입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가격 패턴은 크게 반전과 지속으로 구분이 됩니다. 말 그대로죠. 반전입니다. 반전. 우리나라 증시 오늘 어떻게 됐어요? 1.5%. 일단은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은 만들어냈습니다. 시발점. 예. 자, 그렇다고 되면 이 시발점 자체가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반전형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전형 굉장히 오늘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속형입니다. 지속형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시장이 기존의 추세를 재개하기에 앞서서 일시적인 과매수나 과매도를 조정하기 위한 정체 구간을 나타낸다라는 부분이에요. 말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일시적인 과매수나 과매도를 조정하기 위한 정체 구간을 나타낸다라는 글인데요. 어떤 구간일까요? 여러분들 뭐 삼각 수렴 패턴, 뭐 깃발형 패턴,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지,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게 바로 지속형 패턴의 내용들이에요. 지속형 패턴의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추세대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질 않죠. 주가가. 일정 수준 뭐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상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는 경우들. 상당히 많죠. 이러한 패턴들이 지속형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미들은 다 아셨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반전형 패턴입니다. 자, 머리 어깨형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어깨형입니다. 머리 어깨형 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시죠? 헤드앤숄더가 더 편하신가요? 헤드앤숄더? 예. 헤드앤숄더 패턴과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3중 천정형, 그리고 3중 바닥형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는요. 2중 청전형, 그 다음에 2중 바닥형이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V자 천정형과 V자 바닥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어느 권에 속해 있을까요? 일봉상으로, 예, 주봉상까지 가게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나요? 자, 이거죠. V자 천정형과 V자 반등형.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자, 맨 마지막에 제가 조금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반전형에는 이러한 네 가지의 패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형은요.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머리 어깨형, 헤드앤숄더와 천정형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하락 반전하는 신호들을 만들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닥형 패턴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그러면 헤드앤숄더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전형이 있기 위해서는 직전 추세가 존재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직전 추세 뭐죠? 주가가 올라가든지 간에 하락하든지 간에, 그죠?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전 추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하향 추세가 되거나 상승 추세가 되거나, 쉽게 말씀해서 비추세 구간에서는 반전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종 어떤 중요한 추세대의 돌파는 추세 반전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아시죠? 올라가는 말에 따라가라라. 이런 이제 증시 격언이 있는데, 그게 말 그대로 쉽게 말씀하면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가 나왔을 때 따라가는 매매들, 이런 매매들이 추세 반전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전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주가가 한참 빠지다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죠?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직전 저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두 눈 질끈 감고 들어가는 경우들 생각외로 실전 매매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세 반전에 임박했다는 신호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패턴이 클수록 뒤따르는 가격의 움직임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 기간 자체가 장기가 되면 될수록 가격의 움직임의 폭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개념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는요, 가격 개념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 개념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이 반전형의 이 3번은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은 이 뒤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시간 개념은 이 구간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을 장기간 2년, 3년, 4년, 5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대박주들 많이 나오죠. 쉽게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 원형 바닥형에 대한 패턴 흐름들이 이 3번에 속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와 연속성을 보여주는 명언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자, 일반적으로 천정형의 기간은 바닥형의 기간보다 짧고 가격이 불안정하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주가의 고점은 짧습니다. 하지만 조정받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급등주 잘못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결과들이 나오죠? 그냥 오늘 내일 할 것 없이 그냥 막바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닥형의 기간은 짧고 가격이 불안정하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소리가 좀 깔짝깔짝 들리셨죠? 죄송합니다. 바닥형의 기간은 생각보다 짧고 가격이 불안정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닥이 길면 길수록 주가의 상승폭은 생각외로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는 점. 아마 최근에 에볼라 관련 종목들을 한번 쭉 나열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주가가 그런 에볼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기존의 사업 자체는 사실은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시장의 기대감, 모멘텀들이 발현이 되면서 그동안에 눌렸던 수급적인 요인들, 모멘텀적인 요인들이 일시에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특징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바닥형은 보다 좁은 가격 범위를 가짐이고요. 만들어지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4번하고 똑같습니다. 바닥형은 보다 좁은 가격 범위.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조정에 대한 폭 자체, 가격적인 폭 자체는 생각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자, 이쪽 한번 칠판으로 넘어와서 좀 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주가의 변동폭,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고점, H,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우가 진행이 됩니다. 로우가 진행이 됐을 때 이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으로 V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런 구간들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주가는 여기서 조정이 나오겠죠. 이 반등 차이가 생각보다 좁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주가가 움직였을 때 기다리는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인내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매매를 내가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원했던 가격대에서 매도 물량을 못 때리고요. 수익을 못 실현시키고 주저주저 하다가 주가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자발적인 보유자가 아니고 비자발적 보유자가 됐을 때 이 구간에서 인내를 못 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장중 모멘텀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제가 굳이 여기까지 갔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요. 바닥권에서의 가격적인 움직임 폭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고 길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만큼 반전과 지속형 패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상승 추세에서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당연한 거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가 붙어야 되겠죠.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거래량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새로운 가격대를 갱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은 상승 추세에서 보다 더 중요하다. 이 부분들 마지막 특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반전형의 일반적인 특징들 잘 기억을 하시고 자, 패턴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머리 어깨형 패턴입니다. 머리 어깨형.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헤드 앤 숄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어깨가 형성이 됐습니다. 주가가 조정이 받죠. 쭉 올라갑니다. 머리가 생깁니다. 헤드가 생깁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조금은 좀 미진해야 되겠죠. 올라갈 때보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 자체를 돌파를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머리 어깨형에 대한 패턴 자체는 무의미해지죠.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직전 넥라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넥라인 많이 들어보셨죠? 넥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가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 이 꼭지를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꺾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머리 어깨형.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주가들을 보실 때 이런 패턴들을 단기적으로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실전 예제들은 제가 저희 이 대박플러 시즌2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링크를 한번 좀 걸어 드릴게요. 제가 한 번쯤 다시 한번 걸어 드릴 테니까 이러한 패턴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공부들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되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냐. 만약에 주가가 여기를 이탈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가 안 되고요. 여기서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손절 라인을 보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접근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높이만큼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고점에 대한 내용들과 어떻습니까? 이 어깨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의 높이만큼 주가는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헤드 앤 숄더 패턴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어깨, 두 번째 어깨 형성이 됐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매도로서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머리 어깨형. 머리 어깨형이죠. 자, 바닥을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기존의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단순하게 봤을 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공포구간이에요. 여기가 공포구간.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가 공포구간이에요.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증시를 한번 머릿속에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봉상으로 쭉 꺾이는 과정에서 이 어깨가 만들어졌나요? 적어도 왼쪽 어깨 하나가 만들어졌나요? 최근 지난주 금요일에도 빼고 오늘자까지 해가지고 왼쪽 어깨가 살짝 만들어질지 아니면 V자 반전이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황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이 기술적인 패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관점을 말씀 좀 드렸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 헤드 앤 숄더 생각보다 많이 써요.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요. 상승 파동으로 큰 시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고점 1, 2 잡히죠. 어깨는 어떻습니까? 직전 머리보다 높은 가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신뢰도를 조금 더 얻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높아야 돼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 역 헤드 앤 숄더의 신뢰도는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머리를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머리를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머리를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패턴이라는 개념에서 요거를 잡아보는 거죠. 요거를. 오른쪽 어깨를 잡아봤을 때 여기서 잡으면 이만큼의 수익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이만큼의 리스크도 같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되면 굳이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구간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 구간은 어느 누군가가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고 형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형성을 해주는 거를 우리는 뭐다? 숟가락만 얹으면 되죠. 오른쪽 어깨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졌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 고점들, 이 구간 자체가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목표치는 어디로 둘 것이냐라는 부분이 똑같아요. 머리와 이 바닥 라인까지의 높이만큼 목표치를 잡으면서 꾸준하게 가져가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머리 어깨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3중 패턴입니다. 3중 패턴. 3중 패턴. 중요하죠? 3중 패턴. 3중 패턴. 큰일 났네요. 예. 지그가 빠졌습니다. 예, 자, 3중 패턴입니다. A, B, C. 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쭉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 그동안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 자체를 돌파를 못 시켜요. 그러면은 기간적인 부분들 발생을 하죠. 기간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됐던 거래량들, 그죠? 여기서 발생됐던 거래량들 엄청나게 누적이 돼서 왔겠죠. 엄청나게 누적이 돼서 왔습니다.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과정에서 주가가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에서 돌파를 못 시키고 두드려 맞고 내려온다. 시장에서 주가 자체가 두드려 맞고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그 하락폭 자체는 얼마나 클까요? 그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중청전형, 삼중청전형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 돌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돌파 자체를 실현시키지 못했을 때 충격파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닥형 한번 볼게요. 바닥형. 바닥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형 굉장히 중요해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엄청나게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기간 동안 엄청나게 빠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지켜줘요. 2년, 3년, 4년 지켜줍니다. 몇 개월 단위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 주가들이 지켜졌을 때 일정 수준의 기간이 지나고 항상 저는 그래요. 주식을 뭐 스포츠로 비유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가도 사이클이 있고요. 자기만의 로테이션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언제는 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가 쇠락하게 되면 뭐 경기 둔감주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내수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빵빵빵빵 뛰는 그런 시장들이 또 오고요. 섹터들도 계속 자기 흐름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주가가 저가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저가가 지켜졌을 때 자기만의 모멘텀들을 시장에서 받았어요. 주가는 올라가겠죠? 빵빵빵빵 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주가는 하락을 할 때 어떻죠? 추세를 만들어내서 움직인다고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넥라인, 여기에 대한 넥라인, 여기에 대한 넥라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하방 라인은 10,000원이라고 치자고요. 10,000원이라고 치고요. 15,000원이라고 저희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주가는 15,000원과 10,000원이라는 큰 밴드를 가지고 비추세 구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비추세 구간에서 진행이 됐을 때 일정 수준의 모멘텀, 굉장히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목표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자, 이 구간에서 잡아가시면 돼요. 15,000원과 10,000원을 빼게 되면 5,000원이죠.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시켰을 구간의 높이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게 되면 뭐 3중청전형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제가 바라보고 시장 얘기를 가끔 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섞는 이유가 뭐냐면 V자 반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밑밥을 깔아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중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패턴은 뭐 똑같아요. 이중 패턴 똑같습니다. 이중 패턴 어떻습니까? 3중에서 고점 자체가 2번 생긴 거예요. 2번 생긴 거. 예. 상대적으로 3중 패턴보다 2중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2중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쭉 오릅니다. 쭉 올라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죠? 이 조정을 받고 N자형 패턴을 만들 것이냐. N자형 패턴은 상승 지속형이거든요. N자형 패턴은.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2중 패턴 자체는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두드러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욕심의 크기를 줄이시고 아니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차트를 보신다고 했을 때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를 알려드릴게요. 자, 특별한 모멘텀이 아니에요. 특별한 모멘텀이 아니야. 자, 이 종목이 아무리 생각해도 직전 고점을 뚫을 만한 모멘텀이 없어.
모멘텀이 왔어요.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직전 분기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세가 나타난다. 컨센 자체가 상당 부분 시장에서 호의적이다라고 했을 때 가져가야 되겠죠. 하지만 실적도 안 좋아. 수급도 그닥이야. 현재 맞는 시황도 안 맞아.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가져가기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자, 직전 고점이에요. 돌파가 됐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라고 하게 되면 일단 50% 매도 때리세요. 인마이 포켓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은 50% 가지고 아, 내가 확인을 했다. 아, 이거는 실패구나. 돌파구나. 돌파면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면 다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실전 매매. 이게 바로 실전 매매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중 천정인이 삼중 천정인 패턴에서 소위 얘기하면 이제 물렸다라고 하시는 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물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50% 룰을 좀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시장에서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좀 대응하는 좀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아니면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바닥입니다. 바닥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A, B, C 두 번의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직전 고점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과 세 번의 차이예요. 여기서 발생됐던 돌파된 박스권의 높이만큼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까지 보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 위까지 올라가는데 이 구간은 못 먹는 건가요? 이 구간은 내가 수익을 못 내는 건가요?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에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고 향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고급스러운 스킬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훈련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훈련을 하는 과정. 그 훈련 과정에서 훈련 교본, 매뉴얼들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V자예요. V자는 한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V자는 사실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앞서 말씀드렸던 3중 청정형이라든지 2중 청정, 바닥형, 2중 바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전에 예제가 있잖아요. 과거가 있다고. 이렇게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구간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잡힌다고요. 그죠? 어느 정도 가격이 잡혀요. 가격이 잡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안전마진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확률 자체는 50%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거의 70%, 80%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V자 반등은 얘기가 틀려요. V자 반등은 얘기가 상당히 틀려요. V자 반등. 이거 같은 지금 시장이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이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락 나왔죠.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알 수는 있었죠. 쉽게 말씀드려서 유럽 쪽에 대한 경기 둔화 나왔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경기 둔화, 거기다가 이제 양적 완화 종료,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을 시장에 계속 부담을 줬었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들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4%대 오랜만이야. 근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3월 달에 한 5%대가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1년 만에 4%대에 빠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 부분 놀랍다고요. 그러면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아야 돼요. V자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2중 청정, 3중 청정,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앞절에 보여줬던 가격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V자 반등 같은 경우는 없다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거는 V자 반등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예측하기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V자는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다라는 점.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V자 천정형도 마찬가지죠. 쭉 올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V자 천정형은 그나마 좀 나아요.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쭉쭉쭉쭉 동반이 되다가 밑꼬리들이 달립니다. 밑꼬리들이 쭉쭉쭉 달리죠.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을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일정 수준 올랐다가 다시 원상태로 꺾이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천자전 같은 경우는 나름 시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V자 바닥형과 V자 천정형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반전과 지속이라는 이 2강에서 반전 패턴으로 한 1부 정도를 좀 마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패턴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머리 어깨형, 헤드 앤 숄더, 그 다음에 3중 천정, 그 다음에 2중 천정형, 그리고 네 번째 V자 천정형으로서 V자 패턴, 2중 패턴, 3중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어느 정도만 시장에서 엮어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전에 대한 신호들은 뭐 나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 굳이 반전형 패턴을 가지고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마지막 V자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과의 교차점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패턴, 반전형 패턴 이 부분들 오늘자 2강의 일부로서 반전형 패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죠?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죠? 예.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까요, 제가?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 자,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그냥 패턴을 보시자고요, 패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왜 이 종목이 현 구간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도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왜? 한번 볼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바닥형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땐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말씀해서 넥라인을 한번 정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직전 고점 어딜까요? 작년도 12월입니다. 작년도 12월. 여기서 발생됐겠죠? 첫 번째 고점입니다. 두 번째 고점 2014년도 4월달, 5월달 중순에 발생했었던 직전 고점 25,000원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최근 10월 초순에 발생했었던 25,000원대. 이 구간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보시자고요. 단기적으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점을 오늘 돌파 시도를 했어요. 25,500원.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실렸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헤드앤숄더의 모양이 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역헤드앤숄더의 모양? 한번 좀 볼게요. 자, 실전에서 제가 아까 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잠깐 좀 빼먹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계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아니면 기계적으로 2중 천정, 3중 천정이 나오는 경우들은 상당히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응용편이 좀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자, 주가가요.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오죠. 두드려 맞습니다. 25,000, 26,000원대에서 두드려 맞고 내려오죠. 쭉 한번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어디죠? 1, 2, 3. 3중 바닥형입니다. 어떻습니까? 3중 바닥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드려 맞죠. 근데 어떻습니까? 3중 천천형에 대한 바닥 흐름들.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 대한 완전 채바닥에서의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력이 테스팅이 되고 있죠. 그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한 차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꺾이죠. 지지받고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오늘자도 마찬가지죠. 퉁 찍혔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퉁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구간만 딱 뜯어서 보시자고요. 이 구간만. 딱 뜯어서 보시자고요. 뭐 같아 보이세요? 뭐 같아 보이십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기계적으로 W자에 머리가 형성이 되면서 왼쪽과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는 경우들 분명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들보다는 실전에서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확장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오른쪽의 어깨, 왼쪽의 어깨, 머리에 대한 움직임들이 바닥형이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 어깨가 2중, 3중에 대한 흐름들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빈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 어깨형 패턴을 오늘자의 히든카드로 한번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트 진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한 3가지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이트 진로 대표적인 내수주죠. 대표적인 내수주. 거기다가
배당 기대감입니다. 배당 기대감. 자, 실질 배당 자체가 4%가 넘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중의 시중금리 자체가 2%대 미만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 찬바람 불기 시작하게 되면 10월 달서부터는 배당주의 매력이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들 좀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하반기 주류 판매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추워지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족과 뭐 지내는 시간, 그리고 뭐 직장 동료분들과 지내는 시간, 연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주류 판매에 대한 실적 호조는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2분기, 3분기 좀 주춤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실적에 대한 매출액 호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하반기 판관비 관리에 따른 수익성 개선입니다.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주가 자체가 이 주류업체 같은 뭐 이렇게 뭐 지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분들과 뭐 외식을 하거나 하시게 되면 뭐 이제 액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판촉물 많이 보시죠. 마케팅비거든요. 마케팅비. 뭐 예쁜 아가씨들 뭐 이제 딱 걸려 있어가지고 소주 둘이서도 대작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다 판관비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판관비. 그렇다고 되면 경기가 좀 회복이 덜 된다거나 아니면 좀 지지부진하거나 그리고 그동안의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줄이고요. 마케팅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하이트 진로, 직원을 줄이겠습니까? 아니죠. 마케팅비를 먼저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4분기에 조금 더 조절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기저효과겠죠. 그런 기저효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서 오늘 하이트 진로 일단은요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자 뭐 안전하게 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25,000원, 매수가 2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자체는 21선입니다. 21선 자체를 이탈을 시켜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은 실패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손절가 24,3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입니다. 일단은 일봉상에 대한 고점 자체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27,000원대까지의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목표가가 터치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목표가 수정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와 함께 추천주 하이트 진로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오늘 2강 진행을 했고요. 오늘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